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지난달에 세제 개편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는 소식 경제원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정부가 구체적인 조세제도 운영 방향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오늘 내놨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정책금융부 최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방금 전에 공개됐다고요. 네,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7월 말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기존 세법을 어떻게 이제 바꿀 것인지 그런 방안을 담은 그런 정부의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경제 정책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조세 정책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니 일반 국민들도 워낙 관심이 좀 높은 편이고요. 네네. 그래서 정부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 전에 여러 외부 단체의 의견을 먼저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기 전에도 28개 단체에서 1,400여 건의 그 세법 개정 건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앞서 경제원에서 다뤘을 때처럼 이 종부세하고 상속세 개편이 가장 큰 관심 사안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많이 이제 보도가 됐지만 상속세와 종부세가 이제 이번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화두였는데요. 네네. 국회에서도 이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경제 뉴스뿐만 아니라 정치 뉴스에서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주제였는데요. 네. 당초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상속세와 종부세를 얼마나 정부가 이제 완화를 해줄지 이 개편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발표한 것을 이제 보니까 당초 예상과 좀 빗나가는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깜짝 반전이 있었다는 겁니까?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정부가 어떤 큰 정책을 발표할 때는 언론에서도 사전 취재를 워낙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정부 당국자가 공식 또는 비공식 석상에서 이제 좀 힌트를 좀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예고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네.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이란 이제 확실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언론과 시장의 전망이 틀린 부분이 많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표적으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아예 내용이 빠져버렸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종부세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편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걸 아예 그냥 빼버렸네요. 이렇게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종부세 내용을 제외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나왔던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답변이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최 부총리는 종부세를 개편하려면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현재 정부가 종부세를 거두면 이 돈은 모두 지방의 재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종부세를 또 그렇게 만약에 완화하게 되면 지방 재정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니 영향을 좀 더 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종부세를 폐지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재산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재산세와 이제 통합하는 일종의 작업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도 세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종부세 관련 내용을 아예 담지 않고 장기 과제로 좀 미뤄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들은 내용은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혹시 다른 속내가 있을까요? 네,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종부세 개편을 아예 빼버린 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종부세 완화를 발표하면 이제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명확하게 이제 밝히지는 않았는데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법 개정안에서 이제 종부세가 빠지긴 했지만 이번 정부 임기 내에서 종부세 개편이 계속 이슈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정부 입법이 아니더라도 의원 입법 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종부세 부담을 이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제 종부세 관련해서는 뭐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이제 상속세 얘기를 해보면 이번에 상속세 개편 방향이 좀 어떻게 잡혔습니까? 네, 상속세는 이제 세율과 과세 표준, 공제를 모두 완화하는 쪽으로 개편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 당초 예상으로는 이제 세율까지는 건드리지 못하지 않겠냐, 정부가 여기까지는 못 나가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좀 지배적이었는데요. 네. 정부가 조금 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상속세 최고 세율을 기존 50%에서 이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 세율이 적용되는 가장 아래에 있는 하위 과세 표준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잔여 공제 금액을 현행 이제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더 세제 혜택도 커질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상속세를 깎아준다라고 하면 부자 감세 논란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상속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꼭 언급되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상속세율과 이제 과표가 마지막으로 개편된 게 무려 25년 전인 1999년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세율이 적용된 거는 2000년인데요. 네네. 어쨌든 25년 전이면 현재와 경제 규모나 물가 면에서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브리핑에서 낡은 세제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서 이제 낡은 세제의 이제 대표적인 세목이 상속세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정부는 25년 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요. 네네. 지난달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중산층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 이제 상속세 완화가 더 이상 이제 부자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의 어떤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뭐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정부의 주장입니다. 네, 지금이 21세기인데 20세기에 나온 제도니까 뭐 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부가 생각했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세제 혜택이 얼마나 생기는 겁니까? 그 최고 세율과 이제 과표 조정도 이제 중요하지만 네. 상속세에 있어서 이제 공제가 얼마나 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이제 5억 원으로 10배나 커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 재산이 이제 25억 원 정도 되는 이제 상속인이죠. 이미 이제 사망하신 분입니다. 이제 네. 이분이 이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한 명만 있다면 상속세액이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같은 조건에서 자녀가 3명이라면 네. 세액이 이제 4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오, 많이 줄어드네요. 예,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상속세 공제에는 이제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 공제 뭐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네네. 정부는 이 중에서 이제 이번에 자녀 공제를 이제 늘린 이유를 이제 다자녀 가구에게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 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출생 상황까지 꼼꼼하게 좀 생각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부세하고 이 상속세 말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으로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제 관심이 아주 많은 주제일 텐데요. 네. 가상자산 과세 관련 내용입니다. 네네. 정부는 내년 초로 이제 예정돼 있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까지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이제 벌써 세 번째 유예가 됩니다. 예. 정부는 이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이제 시행 성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과세를 유예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네. 이 법은 이제 이달 19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이제 제도 시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관련 업계에서도 사실 투자자 보호나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가 이제 완벽하게 마련된 뒤에 과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네. 또 정부가 주주 환원을 열심히 하는 기업엔 이 밸류업 세제 지원이라는 걸 해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것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겼습니까? 네, 그 이번에 이제 주주 환원 촉진 세제 좀 말이 어려운데 예. 이런 이제
이런 세제를 신설해서 이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발표해드렸던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이 바로 이 주주 환원 촉진 세제입니다. 아. 세부 내용은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과 뭐 바뀐 것은 없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세제 개편이 결혼세액 공제 신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지난달 저출생 이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네. 발표한 내용이긴 한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네.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 담겼고요. 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사람까지 이제 소급 적용도 되는 걸로 이제 설계를 했고요. 네. 2026년까지 이제 3년간 생애 1회에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쭉 들어보니까 그 대부분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책이 많이 담겼는데 이러면 다시 세수 부족 사태가 재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부터 제가 이제 출연한 방송에서 단골 주제가 바로 이 세수 펑크였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그 세법 개정으로 5년간 약 4조 4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추산을 했습니다. 네. 가뜩이나 이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을 더 깎아주냐는 이제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상속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가 4조 원 정도가 됩니다.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는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네네. 이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이제 나왔으니까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을 할 텐데 네. 이 거대 야당의 반대가 기다리고 있어서 아.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